장창창 TV 제 70호. 으이! 소희 소유가 나온다. 소희가 나온다. SCU 창을 여니 장창창 TV로구나. 2021년 2월 넷째 주 멋진 하루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장창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바람이 되어 꽃이 되어 당신께 드리는 글입니다. 내가 바람이라면 당신에게 날아가 행복한 미소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꽃이라면 작은 들꽃처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꽃이 되어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이 되고 싶느냐 물으신다면, 애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꽃이 되고 바람이 되는 이쁜 하루 되십시오.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비채널 화이팅!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이 구호가 참 좋아요. 네. 자, 오늘의 시사기획 창은 소희가 묻고 소유가 답하는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죠? 네. 명절 연휴가 끝났는데 이런 주제가 왜 나오죠? 명절 증후군 때문에 요즘은 뭐 명절 충분도 없어요. 아니, 모이지도 예, 못해. 모이지도 못했는데. 이혼 시 네. 재산 분할 간략하게 요점 정리 어우. 한 방에 해봅니다. 네. 한 번쯤 이혼의 문제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심각하게 있죠.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희님, 네. 요즘 이혼이 남의 일이 아닌 듯 네. 우리 주위를 보면은 좀 있죠. 심각하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혼 초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이혼 높지요. 높습니다. 또 우리 나이에 황혼의 황혼 이혼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의 이혼은 어떻게 해서 비롯되는 문제로 보세요? 사실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사소한 문제예요.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로. 살고 보면은 예, 아무것도 그러기가 아닌데. 쉬운데 아무래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도 여자지만 여성분들이, 특히 신세대 여성분들은 참기를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만큼 참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좀 증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혼 초기를 조심하라는 얘기죠. 네. 소유님, 황혼 이혼에 대해서 이혼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혼 초기 못지않게 네. 이 심각한 문제가 60대 이후에 네. 요즘 증가 추세가 상당히 심각해요. 네. 아마 황혼 이혼은 좀 신혼 초기하고 다른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사는 기간이 많아요. 길어졌어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떠나간 이후에 빈 둥지의 증후군도 겪고 네. 남은 여성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이대로 꾹 참고 살 살기에는. 것인가. 그러기에는 너무 남은 시간이 길다. 여기서 그래서 오는 문제. 저희 또래를 또 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만은 안 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그렇다면은, 때, 예. 예.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혼, 재산 분할. 이 이 현실이에요. 예, 아무래도 발생하게 되죠. 뭘 점검해야 되죠? 첫 번째, 대상부터 정해라.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하는 그 대상부터 근데 정하라. 막상 이렇게 보니까요. 네. 부부간에 살아오면서 나눌 수 있는 게 공유의 없어요. 자산인데 다 공유돼서. 뭘 자산으로 나눌 것을 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출되는 기여도라고 표시하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네. 근데 그 문제를 또 두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기여도의 산출 그 근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거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네. 법률적으로 다투는 문제랍니다. 네. 부부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거는 누구의 자산입니까? 참 나누기 어렵잖아요. 이거의 기여도는 누구에게 더 있는 겁니까? 네. 각자가 자기에게 이 기여도의 산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네. 이런 이제 삭막한 우리가 맞습니다. 산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제도가 있죠.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요. 제 후배 하나도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있었거든요. 궁금하죠? 예, 후배 경우 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숙려 기간 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덕분에 하여튼 덕분에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합의 이혼을 신청한 경우 네. 특히 흔한 이제 부부 싸움 네. 또 오랫동안 참았던 부부의 어떤 문제를 네. 가지고 성급한 이혼을 우리가 가정법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부부 쌍방이 서로 좀 생각할 시간을 생각할 갖는 시간을 숙려제도. 충분히 갖게 네. 하게 하는 이건 법률상 제도예요. 예. 꼭 그 기간을 지켜야 돼요. 네. 어떤 경우 3개월이에요? 자녀가 있을 때 그때 후배가 자녀가 있었거든요. 자녀가 딸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3개월 3개월의 조금 더 숙려 기간을. 심사숙고하라는 의미겠죠. 자녀가 없다면요. 그게 1개월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아, 네. 숙려 기간. 네. 법률상으로 제도지만 좋은 제도인 거 틀림이 없죠. 예, 예. 많이 성급하고 후회할 만한 일을 만들진 않고 오래 생각해서 이혼에 이르든 또는 이혼을 하지 않든 생각해서 했다. 이런 결심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런 충동 이혼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자, 이런 경우에 협의 이혼을 신청할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협의 이혼은 뭐고 또 재판상의 이혼은 뭘 말하는 건지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협의 이혼은 제 상식으로는 쌍방 간에 이혼 의사가 있어서 그걸 생각을 합의했을 경우는 협의 이혼일 것 같은데 재판상의 이혼은 조금 전문적이라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맞죠? 어떤 이혼을 네. 하고자 하는 이유에 상관없이 네. 둘이 하겠다면 협의를 통해서 네. 어떤 법원의 허가를 득하겠다. 네. 그리고 협의원에 이르겠다. 네. 이런 내용인데 재판상의 이혼은 그 협의원 절차가 원활치 않은 거죠. 네. 그러면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해서 물론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데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한 여섯 가지 항목. 여섯 가지. 항목으로. 이런 경우에는 민법 재판상의 이혼의 사유가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가지는 딱 오는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 경우죠? 재판상의 이혼 청구 사유. 배우자가 불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건 명백한 재판상의 이혼 청구 사유가 된다. 이건 들었어요. 두 번째, 배우자 당사자의 부정행위도 중요한데 배우자가 악의로 네. 아주 고의를 넘어서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에 그냥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뭐 이런 거군요. 어떤 부부로서의 예. 어떤 뭐 충실한 의무는 고하고 이제 이게 방치한 경우죠. 예, 이런 경우도 이혼의 청구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모든 것이 상실됐을 때. 예. 세 번째, 이게 배우자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직계 존속입니다. 예,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많은 부분 고부 갈등의 심각한 대표적인 부분이 경우죠. 예, 여자와 이게 여자. 단순한 고부의 갈등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네, 아주 그걸 그게 심하게 어떤 심각한 인격의 손상을 네. 가져오는 문제로 비롯됐을 경우에는 그 자체도 이혼의 사유에 해당돼요. 네. 또 자신의 직계 존속이 또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배우자의 대우를. 가족들에게 직계 가족에게 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부 싸움을 할 때 상대 측의 부모의 그런 인격의 손상가는 하는 극단적인 게 발언을 하게 예. 되면은 그건 정말로 집안 싸움. 심한 경우는 그게
재판상의 이혼으로 갈 수가 사유까지 갈 수 있는 있는 거죠. 정도. 물론 네. 이제 그게 심한 부당한 대우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는 것은 재판상의 판결에 네, 그건 좀 더 전문적인 그만큼 거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5번째.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서 배우자의 생사가 한 3년 정도? 불분명할 때. 3년 정도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하죠? 행방불명 내지는 어떤 그 남편의 또 아내 네. 이런 소식이 강감하게 3년 이상. 이게 3년 네.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것 또한 재판상의 이혼으로 갈 이혼 수 있다.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네. 모든 것을 재판상의 어떤 이혼 사유라고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그 밖에 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어떤 사유죠? 중대한 사유. 이거는 이제 각각의 경우가 있겠네요. 판사의 그쵸? 어떤 결정이죠. 예, 이 중대한 부분은 사유. 저희가 다룰 수가 없어요. 예, 절대 그죠? 이거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네. 예, 그런 경우는 이게 혼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네. 우리가 가볍게 뭐 다투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혼 사유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재판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재판사 이혼 청구 사유라는 게 뭔가 네. 이걸 뭐 특별히 우리가 법률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더라도 네. 이런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도 대강의 좋을 것 그 같아요. 윤곽을 좀 알고 있는 거죠. 소희님 도움 되셨습니까? 아, 글쎄요. 이걸 도움됐다 그러면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고 아니라고는 또 거짓말. 아니 지식적인 그래요. 지식적인 거는 상식을 네, 넓히는데. 알겠어요. 예. 자, 소희님. 근데 예. 제가 이혼할 때 재산상으로 분할을 그런 형태로 하지만 위자료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위자료에 관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어떻든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혼의 사유에 이르게 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네, 부인한테 더 예. 있을 수도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더 남편일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어차피 법률적인 판단에서 네. 될 일이지만은 네. 그 혼인 파탄의 잘못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네. 상대방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위자료군요. 그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 네. 위자료가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게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는데 500만 원, 네. 5천만 원 이 위자료가 범위가 정해지고 있어요. 네.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그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금액을 무한정 정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재산을 분할할 때 네, 아까처럼 공동적으로 묶여져 있는 재산도 있지만 그걸 공동재산이죠. 예, 또 자기의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자기 재산이 있을 수 있을 것 나만의. 같아요. 나만의. 특정의 그것도 재산.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그걸 이제 같아요. 특유재산이에요. 네. 그리고 이 공동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결혼하기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내가 돈이라거나. 소유했던 재산이나 네. 또 뭐 혼인 중에 일방적으로 어떤 상속을 상속, 증여, 받았거나. 유증으로 취득한 네. 본인의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특유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지 못한 모든 재산은 일단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네, 네, 공동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될 수 있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그 대상이 대상이 제외지요. 네, 될 예.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부부 재산으로서의 부부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 하면 일단 공동재산. 대표적인 기여도. 거는 집일 것 같아요. 뭐 아파트, 주택, 네, 집이 부동산, 대부분. 네. 또 연금에 관한 사항, 뭐 여러 연금 가지. 사항도 뭐 남편의 연금만이 그것도 부부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률적으로 네. 어떻게 그것이 분류가 되는 것인가 네. 이렇게이기 때문에 아, 재밌는 얘기하면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공동재산은 어떤 부부의 소유의 재산이 불분명하면은 네네. 그동안 혼인으로부터 살아온 혼인의 기간 네. 또 앞으로의 혼인 이후의 삶 네. 이런 걸 다 가산해서 공동재산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네. 특유재산 네. 소희님 특별하게. 소희님께서 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 로또가 당첨되는 이런 꿈을 꿔보신 적이 있죠. 뭐 그렇다고 하면은요. 그 로또의 당첨 재산은 공동재산이에요? 특유재산이에요?
내 거일 것 같아요. 특유재산. 공동재산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여한 게 없잖아요. 본인의 팔자예요. 본인의 운이고. 네. 예를 들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상대방의 기여도나 네. 어떤 공로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네. 네. 자, 그런데 또 예민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있죠. 아까 숙려기간도 차이를 갖고 있는 게 자녀가 있을 때 없을 때였잖아요. 네. 이혼할 때 가장 자녀. 걸림돌이 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양육권 논하기 전에 네. 소희님 네. 간단하게 제가 질문 던질게요. 네. 우리가 이혼을 해도 네. 자녀 앞에 부모는 부모는 부모죠. 영원히 부모죠. 둘은 남이지만 부모를 논할 필요는 없는 논할 거예요.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혼은 네. 부부가 갈라서는 마당에 네. 자녀의 문제를 두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누가 할 것인가. 책임을 할 것이냐 네. 정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요. 그렇죠. 첫째는 가능한 경제적인 능력이 우월한 자가 네. 경제적인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것을 우선하는 게 맞을 것 원칙으로. 같아요. 예,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순한 경제적인 능력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자녀의 인격체의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조항들을 한번 양육권에서 검토하는지 한번 불러주실래요? 양육 환경조사, 그렇죠. 양육 계획서, 네. 자녀의 의사. 네.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누구랑 살겠다는 거. 그다음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또 부모의 양육 의지. 그런 걸 따져서 양육권자가 지정이 됩니다.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니네요. 예. 그리고 자녀의 연령과 양쪽 소득을 소득을 고려해가지고 고려해서 양육비 양육비가 액수가 정해지면서 양육의 책임이 놓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가 부모의 문제가 정리가 됐고요. 이혼을 인해 가지고 양육권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걸 여기서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일 수가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법적인 부모로서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걸 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친권의 문제. 이게 네. 또한 중요한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양육권을 가진 자가 친권을 가지게 되면 문제는 간단해요. 네.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부모로서의 대리권도 행사하고, 행사하고 또 당연히 또 경제적인 네. 양육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의무도 갖고. 그러나 이것이 또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아. 친권의 문제는 이쪽, 네. 양육권의 문제는 이런 문제. 이게 갈라서면서 이런 문제 복합적인 거예요. 아, 그러나 흔히 양육권을 가진 자가 친권을 가진 경우가 원만한 해결책인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렇군요. 양육권과 친권을 얘기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언제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법률상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친권. 네. 또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자녀가 경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 네. 이게 양육권.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중요한 되겠네요. 아유, 어려운 문제죠. 주제인데, 소유님께서 복잡해요. 정말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또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주제로 삼집 꺼냈냐면은 네. 사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이제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네. 현상을 얘기한 거고. 황혼이혼이 아마 그 결혼 후 이혼하는 그 그러니까 오히려 퍼센테이지에서 최근 추세로 보면은 30%. 40대, 50대가 네.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에 그게 60대 60대에 걸쳐서 이후에. 확 그게 드러나요. 네. 그게 뭐죠? 40대, 40, 50대 좀 참는 거예요. 자녀의 자녀, 결혼 문제 결혼 뭐 문제, 여러 가지로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60이 되면은 이제 살 만큼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수명이 살지, 받아서 그렇게 살지 뭐. 참는데 지금은 거기서 또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문제가 좀 네. 심각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뭐라고요? 총 이혼 건수의 30%. 3분의 1. 예, 30%가 넘는다. 30% 이상이 네. 60대 이후에 한꺼번에 이혼으로 쏟아진다. 이런 현상을 좀 심각하게 저희들이 그 60대 나이를 살아가니까 나이에 있는 이 얘기를 좀 사람들이라서. 다뤄보면 네. 어떻든 힘내시고 네. 파이팅합니다. 네. 우리 열심히 살아요. 네, 여러분. 자, 다음은 무릎을 탁 친 치는 한마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 신세대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자성어 또 준비하셨죠? 네. 볼까요? 이겁니다. 아, 소희님 요즘 달빛 자꾸 늘어나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가당착입니다. 스스로 자, 집가 부딪힐 당, 붙을 착. 붙을 착. 무슨 얘기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자기 모순을 얘기할 때 자가당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가당착. 네, 그래서 자가당착적 발언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는 그런 말씨나 그런 행동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자기 반성이 필요할 때 자가당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말이 많으면요. 네. 자가당착의 모순에 본인 스스로 빠지기가 빠져요. 쉬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좀 절제 있게 네. 또 하고 싶은 말 잘 좀 요점을 잘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그렇습니다. 반성도 필요하고요. 네. 네, 네. 신조어는요, 네. 오늘 직진남이라는 거를 선택해 봤어요. 오, 직진남. 직진남. 말 네. 멋있는데요. 요새 그 TV 드라마에서 네. 신조어가 많이 나와서 남들은 모르고 있는데 나는 다 알 때가 많아요. 그때 그래요? 아주 신이 나더라고요. 근데 직진남이 많이 나와서 한번 이걸 골라봤는데요. 요새 남자들이 사실은 옛날처럼 다 그렇게 자기 주관으로 나간 남자가 적대요. 왜냐하면 여자 눈치 보느라고 여자한테 맞춰서 눈치를 보고 밀당을 해요. 밀고 당기기를.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탁! 나 너 좋다! 난 이거 싫어! 이렇게 탁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남자가 직진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진남의 기백을 사실은 좀 요새 남자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자기 의사도 분명히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직진남. 소인이 바라보는 요즘 남자들이 네. 그렇게 많이 유약해 보이고 네, 그래요. 자기 저는. 의사 표현을 네. 이렇게 제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네. 빌빌 꼬며 상황에 따라 눈치 보며 네. 좀 이렇게 비굴해 보이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사실 저는 이제 사위가 있고요. 네.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요새 남자 아이들이죠. 30대. 근데 딸 보면 며느리하고 관계를 며느리하고 봤을 딸하고 때 관계를 보면 많이 눈치도 보고 상당히 저러지 않아도 될 텐데 할 정도로 유약하고 유약해 조금 보이고 뭔가 자기 어떻게 할래? 부모 앞에서도 그러면 솔직하게 좀 이따 가자 이러면 될 건데도 그래 어떻게 할까 해서 여자의 눈치를 보고 그 모든 걸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직진남의 그런 기백. 태도나 네, 기백이나 좀 자세가 아쉬워요. 아쉽다는 느낌을 저도 보니까 많이 받아요. 내 아들 녀석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요즘은. 네. 예, 예. 그래서 재밌습니다. 아마 또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그 풍조하고도 연결돼 있지 그래요? 않을까 싶어요. 직진남.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유머 웃음 보따리 시간 갑니다. 일소일소 한마당 코너로 가보시죠. 남편의 종합 검진인데요. 남편의 종합 검진. 한 부부가 병원에 가서 남편의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부부가 함께. 네, 그리고 그래요. 이제 검사가 끝난 뒤에 의사는 그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 남편은 아마 죽게 될지 몰라요.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유념하세요. 네네. 먼저 첫 번째, 네. 당신 남편에게 매일 맛깔스러운 음식을 준비하세요. 네. 둘째, 아이고. 매일 점심 때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셋째, 잔소리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는 일 없도록요. 넷째, 남편한테 짜증내면 안 돼요. 잔심부 시켜서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도 해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은 죽을 것이에요. 내가 죽겠네. 그래서 이제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아내한테 물었어요. 응? 의사가 뭐라고 해? 어떡해요. 당신이 곧 죽을 것이니 저보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 다섯 예, 가지 그 다섯 가지 해주려니까 자기가 조금 숨 막혀. 아, 그래서 이래요, 곧 이래요. 죽을 것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숨 막히는 얘기네요. 네, 정말. 아, 앵콜 아재 개그입니다. 네, 송사리 5마리가 소풍을 갔어요. 아, 송사리. 한참을 가다 보니 송사리가 갑자기 6마리가 된 한 마리가 거예요. 늘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5마리 송사리들이 막 흰날에 끼어든 녀석을 보고 야, 넌 뭐냐? 이렇게 물었다죠. 그러자 그 송사리가 다소곳이 말했대요. 나는 곱살이야. 곱살이로 꼈다고 얘기했대요. 세상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장창창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오직 장창창 뿐이래라.